다시 이어서 원판 사용 등록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자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고를 얼마나 썼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지정하는데요. 여기 보면 수주내역 참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위에 완제품 사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요. 이 완제품 수주 중에서 내가 이 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판을 썼다라고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행추가했는데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현장별 입고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입고할 때 이 현장에 쓸 거다라고 지정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전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내가 이 투명 유리 5mm짜리 투명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얘를 3장 썼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 만들려고 얘를 3장 썼다라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문 들어온 걸 만들기 위해서 원판 요 3장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품 몇 장 만들자고 원판을 통째로 다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량으로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자재 입출구 현황이나 재고 현황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죠. 단기 출고 해가지고 3장을 썼다. 그러면 재고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재 업체를 내가 가나율이라고 지정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수준의 참조를 불렀을 때 여기 인가공 사용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인가공으로 들어온 수주가 이 밑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다 썼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재 출고 업체를 어떤 거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가공이냐 완제품이냐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 사용 등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출고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출고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판을 관리해도 이게 꼭 딱 맞기가 힘들어요. 뭐 옹기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불량이어서 뭐 쓸 수가 없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자재 재고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뉴인데요. 이 출발지를 자사로 선택을 하고요. 도착지를 안 적게 되고 이렇게 원판을 여기다 적게 되면요. 그냥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이거를 6장. 왜 없어졌냐? 이동, 조정, 파손, 뭐 파손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6장에 대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출발지를 가나율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출발지를 매출처인 가나율이로 적었고요. 도착지를 자사로 적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급자재, 그러니까 인가공이어서 우리가 너네 거 만들려면 유리 10장 필요해 라고 해서 10장을 받아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장이 남은 거예요, 원판이. 그럼 그 한 장 남은 원판을 계속 가나유리 재고로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너네 가져갈래? 아니면 뭐 그냥 굳을래?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원판 하나 받겠다고 뭐 용차 부르고 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냥 처리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 요 원판 한 장을 처리했다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동 처리죠. 이동 처리를 저장하게 되면 가나유리 재고에서 마이너스 떨어지고 우리 자사 재고로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재고가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따라 달라집니다. 출구 여행이 뭐 있죠? 종류 출구 유형. 이 출고 유형이요. 이동, 기타, 조정, 파손, 기타인데 요거는 사실 나중에 그냥 기억하려고 적어놓는 거예요. 굳이 이 구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동은 달라지는 거죠. 이동은 사급 재고에서 우리 자사 재고로 재고가 넘어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동이라고 체크를 해놓고 사실 이게 기타로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해도 똑같아요.
단지 요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아, 정해놨기 그것만 갖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요것만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네, 저기 재고는 부분 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재고는 항상 요거 단위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그 재고에 대한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메모해 놓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타 출고 등록이고 또 나머지는 현황입니다. 자, 현황이고 이 운반 용기에 대해서 앞에 매출에서도 그렇고 매입에서도 그렇고 요 하단에 보면 우리가 입고를 할 때 혹은 매출을 할 때 이 밑에서 운반 용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매출할 때 들어오는 운반 용기는 우리가 매출처에다 운반 용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고가 10개 있었으면 매출할 때 운반 용기를 지정했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매입을 할 때 여기 밑에다 운반 용기를 지정했다 라고 하면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운반 용기에다 유리를 실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고에 플러스가 돼요. 그쪽에다 보내줘야 되는 재고는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반 용기 재고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이렇게 유리가 있을 때만 운반 용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운반 용기만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운반 용기 입출고 등록이라는 이 메뉴에서, 자, 출발 현장은 우리 하이 컴팩으로 할 거고요. 자사에서 가나유리라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운반용기 명칭은 G14 운반용기 10개를 보냈다라고 적는 거죠. 이렇게 적게 되면 우리 거에서 마이너스 가나유리에 플러스 이렇게 운반용기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매입에서 운반용기를 보내는 것 외에 운반용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운반용기 입출고 전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출고 전표 이렇게 해서 운반용기 10개 우리 보냈다라고 전표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운반용기 입출고 등록이고요. 나머지는 운반용기 재고에 대한 현황들입니다. 운반용기 몇 개가 나가고 들어갔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기 재고 현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건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재관리 쪽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외주 관리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이 세 가지예요.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외주 관리까지 다 매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외주 관리는 이제 외주 발주 등록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입력이 안 돼요. 자, 외주라는 거는 우리가 주문을 받았어요. 어떤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 업체에다가 이 유리를 생산해 달라라고 맡기는 게 이제 외주죠. 그러니까 항상 외주 관리는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문이 들어왔어요. 마가 유리에서 투명 유리 5mm짜리 벤치 강화 에칭 이런 유리를 하나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투명 플러스 투명 복층 유리에서 이렇게 해서 각각 양쪽에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유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 5mm짜리 유리는 세로 두면은 강면을 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다른 면치를 칠 거예요. 가로는 강면, 세로는 마루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라인이 밀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강면치가 없기 때문에 혹은 강화기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주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체크를 하고 외주 발주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외주를 보낼 건데요. 외주처를 먼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유리공업에다가 외주를 보낼 거예요. 외주를 보낼 때 내가 이 중에서 외주 보낼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애칭 보낼 거고요. 여기 복층유리에서는 강화, 양쪽 강화한 거를 다 외주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외주로 보낼 가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면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나눴어요. 세로 면치, 가로 면치를 나눠서 입력을 해놨는데 여기는 하나로만 되어 있죠. 근데 강면, 가로 면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로 면치, 마루면만 보내면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세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면치인데 강면 있고 마루면 있다. 그래서 내가 마루면은 외주 보낼 거고요. 강화, 애칭, 양쪽 강화를 외주 보내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5가지에 대해서는 외주를 보내겠다라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요. 외주 발주 등록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외주 발주 등록 아까 제가 여기서 열었었어요. 여기서는 추가가 안 되는데 수주에서 온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인쇄했을 때 발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주 발주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건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투명 유리, 단판 유리는 상관이 없어요. 단판 유리 이렇게 해서 요거 해달라 이렇게 보낸 게 확실한데, 복층 유리는 이렇게 가버리면 이걸 복층을 만들어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주 가공 명칭 기준이라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복층 유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인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까는 투명 플러스 투명 복층 유리처럼 해서 갔는데 지금은 투명 강화 요거 10장 해주고 투명 강화 요거 10장 해주고 좀 더 명확하게 분명히 가죠. 그래서 상대방 업체에서 헷갈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가공해 달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서 하려면 이 외주 가공 명칭 기준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발주가 등록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입고 등록을 하죠. 마찬가지로 발주 내역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할 때 단가를 뭐 여기다 면적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입력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저 업체에서 좀 까다롭게 준 거죠. 요거 강화는 얼마, 강면은 얼마 이렇게 세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단가 일괄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여기다 각각 단가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외주 발주 내용이 한 막 20줄 있어요. 그럼 이거 단가 일일이 다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면적 단가에다 한꺼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2,000원 해가지고 항목 단가 변경 버튼으로 2,000원이 다 들어가고요. 자, 내가 여기서 가공을 한 건 이건데 강화는 200원 얘네가 받더라. 3는 300원 받았고 얘는 400원 200원 받았어 라고 해서 가공단가 변경하면 여기 있는 비용들이 플러스 돼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 줄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도 되고요. 이 강화별로, 가공별로 별도의 금액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등록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반용기 등록이고요. 지급 등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 외주 발주 있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저거는 그 맨 위에 주는 강화 수립 마루면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강화 수립 마루면? 여기 중에서 우리는 외주를 강화3 마루면만 했죠. 네, 그러면은 단가가 저거 세 개의 단가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가 했을 때 얘가 200원, 그죠? 3가 300원, 마루면이 200원, 강화가 200원. 가공단가 변경했을 때
올라가는데 얘 때문에 걸리는구나. 가공비라는 컬럼이 빠져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얘가 가공비예요. 지금 단가 위치가. 그래서 얘는 별도로 계산해서 가공비로 들어갔고요. 요거 두 개만 평단가인 것만 합쳐서 이 평단가로 올라간 거죠. 이 가공비 컬럼이 빠져 있어갖고. 방금 교육할 때 방금 가공비 칼럼을 추가로 넣었잖아요. 네. 디폴트 값을 없던 걸 넣었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로그인하면 저 가공비 칼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여기 컬럼 설정이라는 기능인데요. 응.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럼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넣으면 네. 저장돼 있다가 다음번에는 가공비가 하나씩 나와요? 네. 요 자리만.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거예요, 유저가. 자기 자리에만 이렇게 컬럼 설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보여주가 되고요. 자, 요거는 현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급자재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급자재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4급자재 배웠잖아요. 요거랑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외주를 보내는데 우리 원판을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줘 라고 우리 원판을 저쪽에다 보내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율이 가다라는 메이처에다가 자재 출발지는 자사가 되겠죠. 자, 우리 자사에서 요 원판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 거 만들어줘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유리 가나라는 업체에서는 재고가 요거 두 개가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뭐 이제 다 써서 만들어줬다 외주 입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 등록을 또 해주는 거죠. 얘네가 이거 두 개 썼다더라. 이거 두 개 썼다더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유리 가나에 있는 재고가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재고 관리하는 데들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원판의 흐름은 이렇게 흐름도 있으니까 다 넣어놓기는 했어요. 나머지 현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매입 쪽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고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사실 매입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서 그냥 등록해 놓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고, 매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어서 출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업체에. 사실상 C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출 세금 등록이 있고 매출 세금 등록 전자가 있는데요. 매출 세금 등록은 옛날 방식이에요. 종이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새는 이제 이메일로 무조건 다 받고 무조건 요 내용이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입력하는 방식은 이 전자나 그 등록이랑 동일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업체를 선택을 해요. 자, 이 가나율이라는 데에다가 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계산서를 발행할 건데 여기 보면 매출 전표 참조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발행일은 9월 18일로 했고요. 9월 18일 날 발행을 할 건데 요건에 대해서 발행을 할 거다 라고 하면 매출 전표 참조 눌렀을 때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건에 대해서 발행할 거다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적용 옵션 공급가, 합계, 금액 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가라고 하면 요 합계 금액이 이 공급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세액 10% 붙어서 합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할 때 부가세 별도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공급가에 넣고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금액을 청구, 영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게 되면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요거 인쇄 눌렀을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등록하는 방법은 얘거나 이거나 동일해요. 전자나 뭐 저기나 동일한데, 이 전자계산서에서는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아이디 등록이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를 보여드리긴 힘든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죠. 몇 가지 이제 전자계산서에 맞는 옵션 몇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요. 출력하는 방식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전송 상태가 미발행이라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출력을 누르면 우리 업체 이메일로 해서 계산서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 업체 이메일은 기초관리의 거래처 등록에 있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담당 정보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요. 그래서 전송이 되게 되고요. 전송이 된 부분은 전송 상태가 발행 완료 상태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발행 완료가 된 계산서는 여기서 국세청 즉시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다음날 2시가 되면 국세청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국세청 신고가 되고 그러면 전송 상태는 국세청 신고 완료 상태가 바뀌면서요. 이거는 정식으로 세금 신고가 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조금 복잡한 게 이게 이메일로도 가고 국세청으로도 직접 전송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수정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정 계산서라는 걸 꼭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 계산서라는 버튼이 있고요. 수정 계산서, 국세청 신고 완료가 된 계산서를 수정 계산서 발행을 눌렀을 때 여기 옆에 수정 계산서 그 사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수정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느냐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사유들은 뭐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뭐 이 위쪽에서 뭐 입력을 잘못했다, 내용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인데 그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같은 경우는 기존 거 마이너스 건이 하나 기본으로 끊어지고 그리고 수정된 세금계산서 하나 더, 그래서 총 2건을 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거고, 뭐 착오에 의한 이중 발행 혹은 계약의 해지건에 대한 수정 사유는 그냥 요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서가 아예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가의 변동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 금액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차액만큼만, 만약에 100만원을 끊는다 알고 봤더니 80만원만 끊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0만원 해가지고 계산서를 끊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공급가의 변동이라는 수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한 건 발행할 때마다 200원씩 요금 잔액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요. 요 요금 잔액은 그 저희 그 하이콘텐 몰에서 만원대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금 계산서까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혹시 계산서 쪽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그 수정 계산서 발행을 할 때 막 금액 차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수정 발행을 했으면은 그 현미수금 미결금 그런 쪽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런 쪽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신고도 하게 자동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 업체에다가 우리 이렇게 최종 마무리 진 거야 하고 보내는 그런 성격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그냥 알아서 수정을 해야죠. 네, 틀렸으면. 이렇게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